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에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수건사업으로 꼽혀왔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기도 했다. 2. 미사일 족쇄 풀리자 한국형 괴물 미사일 현무 출격. 수주는? 최형진 아나운서 이하 최형진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의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균 대표, 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대표님.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최형진,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신인균, 사실은 전 세계의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냉전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이 결국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왔었어요. 특히나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북한도 핵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최형진,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 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신인균, 1979년도에 지침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거리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180km로 통제를 하고 탄도 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왔었죠. 최형진, 궁금한 게 미국에서 남북 간의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둔 겁니까? 신인균, 핵개발 때문인데요. 이휘소 박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이 핵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핵개발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하하려고 하면 반드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최형진, 나이키요? 신인균, 네.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이른바 데드카피,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핵개발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가만두면 안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거 멈춰라 라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게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최형진, 당시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거죠? 신인균, 그렇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자고 한 거죠. 비밀리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 대신 신진 미사일 기술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최형진,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미사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백곰을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신인균, 백곰은 당시 사거리가 200km가 안 됐어요.
사실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그 정도 전략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